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1월 22일 트럼프는 이제 몬로 닥트린을 다보스에서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내 전략으로는 이제는 선거를 비리를 척결하겠다. 국경을 단속을 더 강력하게 하겠다. 미디어의 비리를 척결하겠다. 물론 BBC를 작년에 고소했죠. 1월 달에 고소했습니다. $10 billion 1월 6일 2021년 사건, 우리가 알고 있는 January 6 사건을 이제 조작해서 보도한 것으로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미국의 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지금 새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몬로 닥트린이라는 말 자체가 반이 아니라 미국의 자주 독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럼 미국에 대항할 적이 누굽니까? 바로 미국이 떠나온 나라.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대영제의 막대하고 거대한 세계적인 파워로부터 alienate, 스스로 떨어져 나와서 나라를 만든 일종의 건방진 미국을 다시 접수하려는 영국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는 이제는 인구가 적고 섬나라니까 무엇을 섭렵했습니까? 경제 불락은 EU, 군사 불락은 나토를 만들어서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리고 또한 미국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 700개의 기지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영국이 지배하던 시대에서 새로운 제2의 영국, 일종의 뭡니까? 동생 나라 혹은 꼬북 나라 미국이 전 세계 폴리스 역할을 하도록 이제는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옳다는 얘기는 아닌데 지금까지는 별로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700개 기지를 트럼프가 철수하겠다. 이것은 뭡니까? 그리고 8개의 전쟁을 종전시켰다. 근데 6개 전쟁을 종전시키고 나서 트럼프가 한 말은 놀랍습니다. UN, 그건 너 잡이잖아. 네가 안 했잖아. 네가 도와주지 않았잖아. 그래서 트럼프의 보드 오브 피스 에는요 사실은 영국, 독일, 프랑스, 더치가 빠져 있습니다. 그거 뭡니까? 이제는 no thank you. 아직까지는 생각해 보겠는데 조인할 마음이 없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1945년 이후로 냉전이 시작된 이후로 세계 군사의 혹은 평화의 그를 이제 조정해온 가장 강력한 국제 파워 유엔과 또 다른 새로운 파워 블락을 트럼프가 형성하고 있는데 그것의 오디언스가 누구냐, 멤버가 누구냐, 사실은요 다 누구 멤버예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브릭스 멤버라는 것이 아주 놀랍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대로 정말 서구 유럽은 어떤 통치가 있었냐, 종교를 하나로 정치와 종교가 합쳐서 우리는 이제 캐톨릭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카톨리시즘이 아닌 뭡니까? 교황권이 갖고 있는 그런 정체 세력에서 분리되어 그룹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그레이스 스키즘이라고 해서 1054년에 러시아가 탈출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던 성경과 너무 달라. 우리는 교황을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로 인정할 수가 없어. 이게 첫 번째고요. 그때서부터 물론 원수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이제 영국, 그다음에 앵글리칸 철치를 도망쳐 나온 미국, 신생국 미국에 대한 깊은 관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들이 관리해온 체제 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뭐를 만들고 있습니까? 다시 몬로이즘으로 돌아가서 몬로 닥트린으로 가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유엔하고 딜 안 할래. 그래서 1월 8일 어떻게 했어요? 유엔 관여된 66개 31개 유엔 산하기관에서 탈퇴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제 자금 안 될래. 나토도 이제 자금을 안 될래. 지금 어떤 일이 또 일어나갔습니까? 트럼프가 X인지 이제 거기다 이제 포스팅을 한 걸로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한 미디엄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동안 나토가 우리한테 선불이간도 다 내놔. 지금 뭡니까? 세계에서 일어난 전쟁은 사실은 내추럴하지 않다. 자연 생산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너희들이 관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에
60년, 30년 된 전쟁이 어떻게 하루 만에 끝납니까, 여러분? 아, 전쟁 끝낼 수가 없어. 계속 싸워야 돼. 근데 트럼프, 야, 그러지 말고 내가 타이프를 쳐서 할 수 없이 사인했다 그래. 아마 저는 그렇게 내고가 된 걸로 추측합니다. 이렇게 추측할 정도로 지금 트럼프의 보드 오피스는 엄청난 모멘텀을 받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뭡니까? UN 너는 실패했어. 나토 너는 실패했어. 나는 새로운 것을 만들 거야. 라는 것이 이제 트럼프의 의도죠. 트럼프는 이거를 무슨 점잖게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발표해서 거기서 뭡니까? 멤버십에 또 무슨 서로 acknowledgement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명 뭡니까? 트럼프 혁명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런 트럼프 혁명이 선포된 1월 20일 이후에 즉각적으로 발표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의 지금 현재 국방부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전쟁부로 바꿨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는 얘기죠. 즉 뭡니까? 미국의 사반티를 위해서는 대가를 치르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헥셋이 우리 국방부 장관인데 발표를 한 게 있어요. 그 발표에 대해서 놀라운 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에서나 피상적으로 우리가 알던 내레이션을 따라가지 말고 이것에 대한 이제 우리가 약간 리서치가 필요하죠. 여기 보면 트럼프의 새 몬로 닥트린, don로 닥트린을 따라가는 Department War,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전쟁부, 이제는 국방부가 아니라 전쟁부. 그러니까 2026년 National Defense Strategy. 그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 생각납니까? 2025년 12월 5일 날 트럼프는 National Security Strategy, 미국의 극방위 조약, 방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는 이제 판을 깔았죠. 그 다음에 이제 다보스에서 직격탄을 던진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헥셋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지금 National Defense Strategy, 일명 NDS라고 하죠. 여기 보면 놀라운 스테이트먼트가 나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대부분 중국 죽이기.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12월 5일 날 발표할 때 자기의 National the Security Strategy에서 어떻게 발표했습니까? 중국과 러시아와 그 다음에 일본과 인도는 필수 우방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에 미리 발표를 한 후에 다보스에서 이제는 Board of Peace를 발표하고 유엔의 테러랄, 유엔이 아닌 새로운 이제는 조직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헥셋이 발표한 것은 이렇습니다. We will deter. 여기는 이제 다시 처음부터 읽겠어요. 이것만. We will defend the homeland. 우리는 그 미국 본토를 방어하겠다. 그럼 미국 본토를 누가 쳐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다 다음 말이 재밌어요. We'll defend the homeland and ensure that our interests in the Western Hemisphere are protected. 우리가 서구의 안에서 미국에 있는 자국 이익을 보호하겠다. 그럼 미국의 자국 이익에 누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방해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건 다른 나라가 아니라 바로 어디입니까? 서구 유럽이라는 얘기죠. Will deter China in the Indo-Pacific through strengths, not confrontation.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중국이 우리랑 경쟁하고 있는 경제의 경쟁 상대다. 하지만 전쟁의 상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발표한가요? Department of the War. 전쟁부, 국방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중국은 우리하고 잽이 안 돼. 전쟁의 대상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누구로부터 우리의 홈랜드를 보호해? We'll defend our homeland and ensure that our interests in the Western Hemisphere. 서구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자국 이익을 위해서 우리 미국을 보호하겠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보더 피스가 뭐를 선포하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평화를 만들어내겠다. 왜? 유엔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엄청난 단노 닥트린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보로 피스가 이제 오랫동안 준비된 기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일이 일어나자마자 뭐 세상이 뒤집혔어요. 그래갖고 갑자기 젤렌스키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유럽은 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해. 너희들이 돈 준다 그래서 내가 전쟁을 했잖아. 내가 2022년 4월달 이스탄불에서 평화조약 사인했어. 근데 누가 보리스 존슨이 이제 대영 제국을 다시 부활해야 될 때다. 발표하고 어떻게 쫓아와서 야, 돈 대줄 테니까 싸워. 그러고 나서요, 또 누가 또 싸우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전 대통령 바이든이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350 billion, 유럽은 150 billion, 500 billion을 대준 전쟁에 우크라이나가 실패하고 있습니다. 영토를 지금 어떻게 해요? 25%를 뺏겼어요. 그리고 군인이 계속 죽어갑니다. 지금 현재 사상률의 비율이 10대 1이에요. 러시아군 하나가 죽으면 우크라이나가 10명이 죽습니다. 벌판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이제는 보리스 존슨 따라가다가 영토 뺏기고 이제 어디까지 왔느냐? 이제 오데사까지 뺏기게 되었습니다. 오데사는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항구입니다. 우크라이나 젖줄이 뭡니까? 식량 생산과 비료 생산이에요. 그래서 팔 수 있는 항구가 오데사인데 오데사를 함락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거 뭡니까? 사람 다 죽이고 땅 뺏기고 재산 뺏기고 이거 어떻게 됐어요? 젤렌스키라는 사람의 잘못된 결정. 그래서 우리는요, 우방이 도와주는 결정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젤렌스키가 갑자기 열받았어요. 아니, 유럽 뭐 하는 거야? 나한테 더 대준다고 그랬잖아. 왜 안 대줘? 그래서 서성거리고 있는 유럽을 어떻게 했습니까? 젤렌스키가 나는 이제 평화회담에 이야기할 준비가 돼 있어. 그래갖고 3자 회담이 시작되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현재 푸틴이 초청을 했습니다. 나도 평화회담에 사인할 용의가 있다. 그 대신 네가 모스크바로 와라 하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뭐 이것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아주 매우 가까웠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어렵지요. 많은 시민들이 이제는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폴란드로 이민을 많이 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은 다시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패밀리 멤버가 많이 죽었고 특히 젊은 남자가 많이 죽었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결정은 언제부터 시작됐죠? 사실은 2014년 웨이브에 의한 마이단 혁명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여러분에게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펜타곤이 이제 우리의 적은 이제는 유럽이다. 라고 이제 비공식 겸 이제 아름답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아니다. 러시아가 아니다. 러시아는 매니지가 가능한 우리의 견제 나라다. 그리고 중국은 우리랑 전쟁은 잽이 안 돼. 우리는 거기서는 평화로운 포맷으로 우리는 중국을 관리할 거라고 이제는 누가 얘기했어요? 헥셋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런 헥셋의 스트레치를 보고 이제는 지금 현재 워싱턴 포스트에서 Pentagon's new defense strategy pulls forces abroad to focus on homeland.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요, 진짜 철수가 시작됐다는 얘기죠. 아직 철수 시작 안 했습니다. 몇 군데 하고 있어요. 이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점잖게 프로토콜을 통해서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는데 워싱턴 포스트가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외부에 있는 군인을 다시 끌어들여서 포커스 온 홈랜드, 미국 자체 방위, 누구로부터? 미국에 개입된, 미국에 들어온 적으로부터. 이게 누굽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이제 불법 이민이죠. 근데 불법 이민을 누가 유도했을까요? 누가 돈을 댔을까요? 누가 남미로부터 그 험악한 길을 누가 뚫어놨을까요? 거긴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폭 타임즈에서 조시라는 리포터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는 어떤 리포터냐 하면은 investigative, 어떤 사건이 났을 적에 표면에 있는 것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뒷조사를 해서 원인 제공자가 누군가,
과정에 누가 돈을 냈는가 이것을 하는 것이 이제 좌시입니다. 제가 작년에 말라고 해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재작년에 벌써.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타가 공인하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국내 홈랜드 시큐리티로 들어갔다. 그리고 홈랜드에 와서 지금 첫 번째 할 게 표면적인 적이 누굽니까? 첫째는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는 불법 이민자를 축출하는 거. 국경을 방어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국경은 끝났습니다. 탐 호만에 의해서 완벽한 이제 통치가 됐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National Guard Plus. 무엇이 필요하면 군인이 필요합니다. 무인이 필요해요. 해병대가 필요하죠. 그 말은 뭡니까? 보기만 해도 이제 law and order가 이제는 in place 되게끔 이제 군인을 다시 유입하고 있는데 지금 2026년에는 대대적인 군인의 철수가 예상됩니다. 이거 워싱턴 포스트에서 1월 24일 발표를 했네요. 이거를 보고서 이제는 그 반응이 다릅니다. 유럽 반응 중에서 유럽에 빡지를 한 마약의 통로이기도 한 캐나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We know the old order is not coming back.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1945년서부터 세계를 갖다 컨트롤해왔던 오다는 이제 더 이상 물 건너갔다. 라는 얘기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제 글로벌리스트가 그동안 시도해왔던 뉴 월드 오더의 종말을 이제 커니 그 수상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그 시각이 약간 교정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뉴 월드 오더의 종말을 카니가 선포하면서 이제는 미니애폴리스에서 이제 많은 충돌이 있었죠. 그 말은 뭡니까? 미니애폴리스 충돌은 우리 JD 댄스가 얘기한 대로 이건 엔지니어 된 거다. 누가 엔지니어 했겠습니까? 돈 되는 사람이 했겠죠? 돈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제 이제 곧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트럼프가 자기가 5년에 이나규레이션 된 다음에 더지를 통해서 없앤 부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Voice of America, 또 하나는 NPR, 또 PBS죠. 이제 Voice of America는 원래는 카리 레이키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말라고 해서 카리 레이키한테 물어봤습니다. 카리 레이키, 이제는 NPR, 우리 Voice of America 네가 헤드가 돼서 너무 이제는 고무적이다라고 이제는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그분은 이제 뭡니까? Voice of America는 희망이 없어. 이제 완전히 좌파야. 완전 딥스테이트야.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이제 안 할 거야. 없앨 거야. 그래서 이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이제는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NPR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NPR은 완전 좌파죠. 민주주의를 가장한 좌파가 PBS하고 NPR이 있는데 이 NPR이 특히 어떻게 얘기했냐면 How Trump's America First is upending the world order. 그들이 그동안 추구해왔던 New World Order를 아주 뿌리째 뽑아내고 있다는 얘기죠. 이걸 NPR이 발표했습니다. 이건 언제 발표했어요? Board of Peace. 를 발표한 다음에 즉각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영국을 따라가는 우리 캐나다에서는요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로드 파머톤이라는 사람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해봤는데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영국에는 더 이상 엘라이가 없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어. 우리는 오직 무엇을 위해?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뿐이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동력의 착취라든지 어떠한 원자재의 몰수라든지 이건 제가 이제 붙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는 다시 오직 영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을 해야 돼. 자국 우선주의하고 이익은 조금 다릅니다. 이걸 루즈벨트의 회고록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서방 EU에 관계된 사람들의 나라들의 반응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는 젤렌스키가 약간 얼어가지고 이제 내고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생각해 볼 때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난 고시대에 태어난다는 건 정말 재수가 없는 일이구나.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지금 평화회담 한다고 해보면 아니 4년 전에 했어봐. 하나도 안 죽잖아. 이건 2022년
4월 달에 이스탄불에서 사인이 끝난 얘기예요. 내고가 끝난 얘기입니다. 4년을 기다리는 동안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제 너무 애석한 일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여기서 가장 또 유럽에서는 피해자입니다. 독일은 인더스트리가 가장 발달한 나라죠. 테크놀로지가. 그래서 독일이 지금 현재 복스바겐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독일 국민이 가만히 있지를 않겠죠. 그리고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가스를 지금 러시아에서도 계속 수입을 하고 왔는데 it is most likely 제가 볼 때는 독일이 우선 나토에서 탈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멀츠라는 이사는 아주 머리가 이제는 누구한테 지시를 받는 사람이죠. 아마 그 얼슬라한테 지시를 받는 것 같습니다. 많은 나쁜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모가 일어나고 있죠. 근데 독일은 이제는 이제 메이저 비즈니스가 메이저 그 키 비즈니스, 폭스바겐, 머세디스 벤츠 이런 기업들이 너무나 많은 손해를 보고 이제는 독일에서 더 이상 에너지 값이 비싸서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독일 수상이 뭡니까? 친러 정책을 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길 첫 번째 테이프를 누가 끊었죠? 루테가 끊었습니다. 루테가 나토에서 야, 우리 그동안 돈 별로 안 냈잖아. 우리는 미국 돈에 얹혀 살았잖아. 1945년 이후로. 미국 없으면 안 돼. 돈이 어딨어. 그래서 결국에는 그린랜드 딜에 이제 굉장히 동의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그린랜드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에 한 번 더 하기로 하겠습니다. 통화에도 또 누가 일어났냐? 멜라니 이태리 수상이 일어나서 아니 도대체 우리가 피택하지 않은 우리가 선거로 뽑지 않은 얼슬라 who are you? 네가 뭔데 우리한테 와서 우리 세금 낸 국민들의 의견에 반대하는 우리한테 이민 쿼타를 줘서 왜 외부인을 끊어들여? 우리는 그럴 돈이 없어. 우리는 그렇게 할 용의가 없다고 멜라니가 본격적으로 우리 얼슬라 벤더라인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다는 페루에서 트럼프가 인도스한 대통령, 보수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죠. 또한 헝가리 당연히 이제는 반EU입니다. 반EU라기보다는 EU의 정책. 그러니까 EU라는 게 뭐죠? 유로피안 유니언이에요. 우리 함께 같은 통화를 만들어서 하자. 근데 이익은 다 우리의 이익금이 어디로 가요? EU를 가서 각 나라의 이익에 전혀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 방식으로 자금이 써여졌다 하는 것이 반대죠. 그래서 폴란드도 여기에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트럼프의 정책에 동의한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폴란드는 피보탈 스테이트예요. 왜 피보탈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영 제국이 혹은 또 우리 로만 엠파이어는 사실 망하지 않았습니다. 로만 엠파이어가 하나가 있다가 동로마, 서로마, 그 서로마가 많은 나라를 쪼개져 갖고 이제 각축전이 있었죠. 프랑스가 스페인이 누구냐, 포르투갈이 누구냐, 그다음에 뭐 독일, 이제 프랑스 이제는 마지막 보스는 영국이었죠. 우리는 이건 연합을 원치 않는다. 우리는 함께 우리의 최고를 발휘할 수 있는 독립적인 것을 원한다라고 이제는 폴란드가 하면서 그동안 유럽을 떠난 러시아를 공격해온 유럽 전체 연합에 반대해온 빠져나간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세 군데가 필요합니다. 폴란드 바로 북쪽에 있는 클라인그라드, 그 다음에 흑해, 우크라이나, 그리고 태평양에서는 블라디보스톡, 근데 얼기 때문에 낮은 선봉. 이 세 항구를 점유하는 것이 이제는 이제 대러시아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조사해 보시면 한반도가 여기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는 그 서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나라는 폴란드예요. 그래서 폴란드는 굉장한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2차 대전 때도 또 공산화가 되어서 많은 피해를 보면서 폴란드가 공부한 건 뭐냐? 폴란드가 만약에 어떤 방향을 트냐에 따라서 세계의 전세가 판도가 바뀌는구나. 그래서 폴란드에는 지금 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이번에 트럼프를 택했어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미 트럼프하고 폴란드는 합의가 됐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죠? 트럼프가
미국의 National Security Strategy를 12월 5일 발표했는데 물론 극동 태평양에서는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을 자기의 필수 우방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대서양 쪽에서 누굴 정했죠? 헝가리, 폴란드, 오스트리아 뭡니까? 결국에는요. 푸틴의 러시아를 향해서 하는 전쟁의 1호점 뭡니까? 클라인그라드를 보호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클라인그라드가 지금 발틱에서 보호가 되고 지금 평화가 아직 사인 안 된 우크라이나에서 뭐가 됩니까? 오데사. 지금 뭡니까? 흑해 출구, 크리미아 반도도 물론 다 차지를 했어요, 러시아가. 근데 만약에 오데사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크라이나는 이제 뭡니까? 몽골리아 비슷하게 돼요. 바다로 갈 수가 없고 땅으로 가려면 다른 나라를 통과해야 됩니다. 무역을 하려면. 그러면 조건부가 붙겠죠? 돈을 내거나. 지금 현재 내가 내고 할 수 있는 위치가 아주 약해지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강력한 식량, 비료 공급지입니다. 이제 이 전쟁하는 바람에 나라 완전히 박살나고 젊은이 다 죽고 오데사 날아가고 이제는 뭐 어떻게 돼요? 포위된 나라가 되고 있는 불행을 우크라이나는 겪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안에서 이제는 이제는 영국에서도 또는 캐나다에서도 이제는 자국 이익을 구하겠다는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반 트럼프이즘은 누굽니까? 현재는 캐나다. 그리고 독일, 프랑스, 영국, 더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치가 왜 들어갔냐? 계속 물론 우리가 명치 유신 일어날 때도 더치가 들어갔죠. 그래서 더치하고 그 다음에 나비 부인 같은 걸 만드는 그런 1867년의 일이 우리나라의 그 지난 역사의 그 피비린내 나는 운명과도 깊이 관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905년 로일 전쟁이 끝났을 때 영국이 감히 우리나라를 누구한테 넘겨줬죠? 일본한테 넘겨 주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거 얘기지만 우리는 그들의 정책이 얼마나 변했는가에 대해서 정말 변했을까 하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트럼프의 내셔널리즘,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자국의 이익이 아니라 자국의 미래를 보호하고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보호하는 우선주의는 누구랑 반대가 되느냐? 철칠의 제국주의와 루즈벨트의 공존주의가 1943년에 디스커션이 있었다고 제가 잠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의 아들 루즈벨트가 죽은 후에 엘리엇 루즈벨트가 책을 썼어요. As we saw it. 우리가 본 대로 일어나고 있다. 그럴 때 이제 그 사람의 이제 디스커션을 한 것을 잠깐 읽어드리고 이제 오늘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때 그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어떻게 했냐면, we must involve the development of the backward countries. 우리 어떻게 개발되지 않는 나라를 도와줘야 된다. 한꺼번에 같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줘야지 우리가 다시는 18세기의 방법을 쓰면 안 된다고 철치를 이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철치가 하는 말이 누가 18세기 방법을 쓴댔어? 새로운 방법을 쓰겠다는 게 죠. 그 새로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1946년 3월에 발표한 냉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몇 개를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또 어떻게 되냐면 the structure of the peace demands and will get the equality of people and equality of people involved in the utmost freedom of competitive trade.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무역의 경쟁을 위해서 상호 개발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공존 시대가 왔다고 루즈벨트는 이야기하고 있죠. 브루니도 그런 1945년 4월 달에 갑자기 물론 예고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뭡니까? 1946년 4월에 냉전이 선포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클루인데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Whichever of your ministers recommends a policy which takes the wealth in the raw materials out of a colonial country. 이제는 이것은 뭡니까? 그동안 18세기에 넌 뭐 했어? 식민지에 가서 모든 그들의 원자재를 다 빼왔잖아. 이거 더 이상 하면 안 돼. 그리고 bringing industry to these colonies. 네가 여태껏 식민 제국을 1945년에 대부분 해방됐죠. 1945년 전까지는 대부분 영국, 더치,
독일의 식민지였어요. 많은 나라들이. 그래서 이들 한꺼번에 모은 게 무엇입니까? 유럽에는 나토, 그 다음에 세계에는 유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컬러니들을 20세기의 메소달러지는 뭐냐면 이들을 포함시켜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함께 일해서 우리의 부를 함께 창출해서 함께 살아나가서 우리들 그들의 리빙 스탠다드 기준을 높여주자. 그들을 교육을 시켜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위생, 공중위생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원자재에 대한 리턴,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루즈벨트와 처칠이 바그다드 회담에서 1943년에 디스커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루즈벨트의 불행한 죽음, 놀만디 전쟁 승리 이후 1945년 4월 달에 그의 갑작스런, 물론 알고 있던 죽음, 그 죽음은 굉장히 아프셨어요. 죽음은 어떤 것을 갖고 왔습니까? 처칠에 의한 냉전을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언제까지 계속됐습니까?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2025년 8월 15일에 트럼프와 푸틴이 알래스카 회담에서 공식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